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랜만에 이렇게 또 데이터 라벨링 영상을 올리게 됐네요. 이 채널은 원래 책을 리뷰하기 위해서 만든 채널인데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요,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데이터 라벨링이 어떤 일인가, 이미 데이터 라벨링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했던 일과 저 사람이 했던 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2024년, 2025년 쭉 이어서 데이터 라벨링 일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또 어떤 분야에서 일이 잘 들어올까,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해보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데이터 라벨링, 그게 뭐냐.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은요,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도록 이미지, 텍스트, 음성 등의 원시 데이터에 의미 있는 정보, 레이블을 부착하는 작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이 사건을 알고 계실 거예요. 구글에서 만든 알파고라는 AI와 세계적으로 최고의 바둑 기사인 이세돌이 붙었죠. 자, 이때는 챗 GPT가 있던 시절도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AI가 그 어렵다는 바둑이라는 게임을 이렇게 잘 두게 되었을까? 수많은 바둑 기사들이 둔 그 경기 결과가 있겠죠. 그거를 이제 기보라고 하는데, 인공지능한테 계속 이제 기보를 입력을 했어요. 수천 개, 수만 개를 입력을 하니까 AI가 바둑이란 이렇게 두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두면은 이길 수가 있구나 라는 걸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거죠. 최고의 바둑 기사가 바둑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바둑을 가르친다라는 거는 한마디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바둑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한마디 말로 완벽하게 이해를 시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수많은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 일을 이해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가장 좋겠죠. 데이터 라벨링은 그런 식으로 AI한테 계속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는 일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데이터 라벨링이 어떤 정권에서는 연구 이런 쪽을 예산을 삭감을 했다가 다시 예산을 늘리고 있죠. 제 예전 영상에서는 이제 미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뀐 것 같아요. 최근에 데이터 라벨링에서는 저렇게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어노테이션, 바운딩 박스, 세그멘테이션, LLM, 뭐 크라우드 소싱, 뭐 머신러닝, 뭐 이렇게 어려운 용어가 가득해요. 대부분 영어예요. 근데 이 어려운 용어들은 다 모르셔도 됩니다. 어차피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요. 궁금하시면 각각의 단어를 그냥 뭐 구글에 검색을 하시던지 챗GPT한테 물어보시던지, 그러니까 어떤 인공지능을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EBS 영상이 아니니까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요 세 가지예요. 딱 세 가지. 텍스트 라벨링, 글자 입력하는 거죠. 이미지 라벨링, 그 테두리 점 찍어가지고 선을 이어서 둘러싸는 거예요. 영상 라벨링, 저는 영상 라벨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뭐 영상을 추출을 한다든지 영상에서 특정한 부분을 표시를 한다든지 뭐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2024년부터 2025년 11월까지 일했던 일들을 쫙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파워포인트를 이쁘게 꾸미는 그런 재주는 없어서 정보를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거니까. 뭐 그리고 여기 회사 이름이 F사, 뭐 L사 이렇게 나오는데 저거는 뭐 ABC 등급 이런 걸 표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회사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아서 약자를 쓰는 거니까 그런 거구나 라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일을 해봤는데 이렇게 동시에 비교 대조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사실 이게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F사는요, 제가 작년에 여름부터 겨울까지 쭉 5개월을 일했어요. 지역은 이제 가산 디지털이었습니다. 그리고 L사는 2025년 여름부터 겨울까지 일한 회사인데 공교롭게도 F사 바로 옆 건물이었어요. 같은 가산 디지털이었고요. 예전 영상 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 데이터 라벨링 일을 많이 뽑는 지역들이 있어요. 가산 디지털, 그 다음에 강남, 그리고 성남의 판교 쪽이죠. 요 세 군데를 제일 많이 뽑는데 가산 디지털은 인공지능 그 프로젝트가 막 시작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강남은 그 중간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 판교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된 후에
좀 더 어렵고 복잡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얘기지 각각의 회사마다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다르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사는 요 L사 일이 바로 끝나고 나서 급하게 일을 구하게 됐는데, 이 데이터 라벨링은요 연초에 시작해서 보통 겨울쯤에 끝나요. 뭐 길면은 6개월에서 1년 이렇게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거든요. 짧은 건 뭐 한 달이나 3개월짜리도 있고, 겨울에는 비수기입니다. 이제 프로젝트가 거의 끝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데이터 라벨링으로 사람을 뽑는 회사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한 달짜리 일을 구하게 됐고, 안양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F사 같은 경우에는 법률 정보를 이제 입력하는 일이었고요. L사는 항공사진에서 이제 도시가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도시의 이제 이미지를 그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G사는 뭔가를 반복적으로 입력하는 거는 맞는데 엄밀히 말하면 인공지능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었어요. 어쨌거나 저는 입력하는 것에 굉장히 특화된 사람이어가지고 이 회사에서는 어느 산에다가 무슨 나무를 심을까, 잡초를 벨까, 뭐 가지치기를 할까, 이런 정보들을 이제 지도상에 입력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 작업은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F사 같은 경우에는 챗 GPT를 이용해서 그 딱딱한 법률 문장, 예를 들면 무슨 거를 어기면은 벌금이 나오고 뭐 그거를 질문 답변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이 일일이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한참 걸리잖아요. GPT한테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야, 이 문장 내가 줄 테니까 네가 질문 답변 형태로 만들어.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존댓말을 썼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세한 옵션을 달아주면 얘가 깔끔하게 질문 답변으로 만들어 주거든요. 이렇게 그 대규모의 글자나 문장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만드는 모델을 라지 랭귀지 모델, 아까 그 이상한 용어가 있었죠. 그런 식으로 문장을 계속 쌓는 일을 해요. 요즘은 인공지능 스피커를 사업하는 곳도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런 비슷한 종류의 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L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점을 찍어서 이제 이렇게 그 그림을 그리는 일인데, 자체 툴을 사용을 해가지고 초기 버전에서는 진짜 너무 간단한 기능만 있었어요. 근데 작업을 하면서 이제 뭐 이런 기능도 있으면 좋겠다, 요거는 좀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 회사의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자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긴 했는데, 그래도 완벽하게 편리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G사 같은 경우에는 그 지도 데이터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넣는 건데, 겉보기에는 그냥 뭐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거를 클릭을 해보면 그 안에 엑셀 같은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과 엑셀을 동시에 입력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있습니다. QGIS라는 프로그램인데 그 지리 정보 같은 거 입력할 때 많이들 쓰시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을 이 회사 들어가기 전에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급하게 일주일 동안 유튜브로 공부를 하고 들어갔어요. 그게 조금 도움이 되기는 했는데 경험을 통해서 얻는 정보가 그 미리 예습한 정보하고는 상대가 안 되죠. 나중에 QGIS 사용법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이 원하시면은 바로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회사에서는 주로 QGIS하고 아래 한글 그리고 엑셀을 제일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냥 사무용 프로그램이죠. 그 다음에 F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가이드가 전혀 없었습니다. 작업자들이 이렇게도 입력해보고 저렇게도 입력해보고 하면서 규칙이 차근차근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거를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면 당신들이 하라는 대로 나는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하고 퇴근을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없다 보니까 지금 내가 며칠 동안 일한 게 다 무효로 돼버린다고? 나 그 며칠 동안 그냥 시간 허비한 거 아니야? 물론 가이드라인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회사면은 좋겠죠. 저는 처음부터 그런 회사에 다녀가지고 그때는 그냥 가이드라인에 나온 대로 작업을 해서 편했는데, 가이드라인이 없는 회사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처음 며칠 동안은 좀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없는 회사들도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업을 구하는 입장에서 이거 뭐야, 가이드라인도 없이 회사를 운영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회사를 다니는 게 중요하지 뭐 가이드라인 있냐 없냐는
나중에 정해지는 문제니까. 근데 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기는 있었는데 이 회사도 사실상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작업을 하면서 구체적이고 탄탄해지는 그런 가이드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추가가 됐는데 이거를 문서로 딱 만들어서 작업자들한테 배포를 해줘야 되는데 나중에 그 작업이 귀찮았는지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인지 안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G사 같은 경우에는 그 QGIS 사용법 그 가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10장짜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독을 해서 읽었는데 막상 일할 때는 거기에 나와 있는 것과 내용이 달랐어. 나 그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잖아. 자, 그 다음에 F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라벨링에 참여한 사람이 20명에서 25명 정도였고 남녀 숫자가 비슷했어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여성 작업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1인 가구가 많고 남자든 여자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성의 참여가 굉장히 많은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사도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5명 정도 더 많았고 원래는 사람을 더 뽑는다 그랬다가 더 안 뽑더라고요. 이때는 제가 먼저 취직을 하고 예전에 이쪽 회사에서 일하던 지인한테 오라 그래가지고 같이 와서 일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면접을 보기는 보는데 지인들의 추천에 의해서 취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G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몇 개월 동안 작업을 해오던 작업자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손이 모자라서 제가 알바로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 작업자들하고는 그렇게 많은 소통을 하지는 못했어요. 전체 인원 한 10명 정도? 각 회사의 분위기를 말씀을 드려보면은 사실 데이터 라벨링 일쪽이 아마 전반적인 분위기는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업자들이 서로 자기가 입력해야 될 일이 많다 보니까 옆에를 이렇게 돌아보고 뭐 잡담을 떨고 이런 시간이 없어요. 어차피 처음 만난 사이고 서먹서먹한데 대화까지 부족을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도서관 같이 조용하고 썰렁하다고 할까? 근데 이런 분위기를 못 견디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엘사 같은 경우에는요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이제 다들 으쌰으쌰 하면서 훈훈한 분위기였어요. 근데 작업이 들어가면서 이제 점점 일이 바빠지고 그냥 아무 데나 앉고 싶은데 앉아라 그래가지고 보통 친한 사람들끼리 알던 사람들끼리 나란히 앉아서 일을 하잖아요. 가까이 앉아 있으니까 빨리 친해지기도 하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관리자가 그거를 보더니 얘랑 얘랑 이렇게 떨어뜨려 놓자 자리를 다시 배치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뚝 떨어져 가지고 이제 대화를 안 하게 되고 점점 이제 분위기가 썰렁해지더라. 그나마 사람들하고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점심 먹으러 갈 때 뭐 퇴근할 때 그때뿐인데 퇴근할 때는 다들 집에 가기 바빠가지고 뭔가 진솔한 대화 같은 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 라벨링 쪽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내향적인 분들이 많고 낯선 사람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편이다 보니까 G사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일을 하는데도 뭔가 의견을 교환하거나 뭐 물어보거나 이럴 기회가 없었어요. 궁금한 게 있으면 관리자한테 물어보지 작업자한테 물어보지 않거든요. 사실 작업자가 그 입력하는 거에 대해서 노하우를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작업자가 잘못 가르쳐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금지하고 있어요. 물어볼 게 있으면은 차라리 관리자한테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뭐 모든 회사가 다 그런데 점심을 다 알아서 먹으러 갑니다. 이번에는 제육볶음이다 뭐 짜장면이다 이러면서 사람들 우르르 끌고 가서 똑같은 메뉴 통일시키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마침 같은 식당으로 가는 거면 뭐 같이 먹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먹는다. 그 다음에 출근 퇴근을 어떻게 체크하는지 이게 또 중요하죠. F사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쓰고 나서 카드키를 줘요. 그러면은 이 카드키를 현관 입구 거기다 딱 삑 하고 대면은 그걸로 출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로 출근 퇴근 버튼 눌러서 체크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일일이 너 뭐 지각했냐 안 했냐 이런 걸 체크하지 않아요. 기계가 다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되게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L사 같은 경우는 카드 대신에 지문을 누르는 방식이었는데 수많은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데도 지문 인식이 되게 잘 됐었어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G사도 지문 인식 똑같은 그 기계였는데 아마 만든 회사가 달라서 그런 건지
지문을 댔는데 인식이 안 될 때가 되게 많아요. 뭐 이 건물 자체가 다 똑같은 회사랑 계약해서 그걸 한 것 같은데 시스템이 별로 좋지가 않아가지고 이 회사는 특이하게도 점심을 11시 반에 먹고 12시 반부터 다시 일을 시작을 하거든요. 오후 일을. 그래가지고 6시에 퇴근을 하기 때문에 5시 반쯤에 그 현관 쪽에 있는 그 컴퓨터실이 있는데 거기 가서 자기가 오늘 무슨 일을 얼마만큼 했는지를 이제 입력을 하고 퇴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한테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록을 남기는 방식이라서 그 다음에 어느 회사든 간에 완벽한 회사는 없습니다. 그죠? 분명히 불만 사항도 있고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는 회사도 있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MZ 세대들은 이런 게 걸리면은 어느 정도 이제 불만이 쌓이면 그게 한계치에 도달을 했을 때 그냥 퇴사를 해버린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를 그냥 참고 다니느냐, 뭐 건의를 해서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거는 뭐 사람의 성향 차이기는 하겠는데 저는 건의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이거 좀 불편한데 해줘가 아니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조금 부드럽게 얘기를 하면은 웬만해서 들어주기는 해요. 푸사에는 이제 어떤 트러블이 있었는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보통 정부 과제를 따면은 그거를 두 회사나 세 회사가 나눠서 가져요. 예를 들면은 뭐 A 회사는 뭐를 만들고 B 회사는 A 회사가 만든 그 작업 툴에다가 입력을 하고 뭐 C 회사는 그 B 회사가 만든 작업을 검토를 해서 이제 틀린 데 고치고 작업을 분배를 하거든요. 제가 다녔던 F사는 문장을 입력을 하는 일이다 보니까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작업 페이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A 회사가 빨리 안 만들어줘 가지고 그냥 엑셀에다가 입력을 하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엑셀에 있던 정보를 긁어다가 붙이기는 했는데 제가 다녔던 그 어떤 회사도 엑셀 데이터를 그대로 그냥 던져서 입력하는 회사는 단 하나도 없었어요. 사람이 일일이 셀 안에 있는 글자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는 건 있어도 제 친구가 마침 프로그래머다 보니까 물어봤어요. 그냥 엑셀 파일 던지면 알아서 로딩하면 안 되냐. 충분히 된다고 하더라고요. 되는데 프로그래머들이 뭐 할 줄 모르거나 아니면 만들기 싫어서 안 하거나. 이거 2024년 여름은 진짜 더웠어요. 매일 출퇴근할 때 지하철에 막 꽉꽉 차가지고 막 아무리 지하철에서 냉방을 세게 해도 더운 사람은 여전히 덥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승객들이 요만한 이제 미니 선풍기, 휴대용 선풍기 들고 다닌단 말이죠. 저는 미니 선풍기로는 성이 안 차서 미니보다 조금 큰 그 데스크탑용 그 선풍기를 들고 다녔어요. 그 USB에다 꽂으면은 전원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여름 휴가 갔을 때도 들고 갔거든요. 바람이 세가지고 좋아요. 이거를 이제 여름 내내 들고 다녔습니다. 26년 여름이 얼마나 더울지 모르겠는데 날씨가 좀 더울 것 같다 싶으시면 그냥 선풍기 들고 다니시는 게 제일 좋아요. 대신에 다이소 같은 데서 파는 그런 싸구려 선풍기들은 모터가 세게 돌 때 엥 하는 소음이 들리거든요. 옆 사람 작업에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 쓰시는 것이 좋다. L사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문제는 다 사람 문제죠. 관리자분이 성격이 좀 까칠하고 약간 공격적인 말투를 쓰시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좀 실수를 했어.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참 고맙잖아요. 누가 이런 식으로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여자분들도 많이 일을 하시는데 그런 멘트에 상처를 받으셔가지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작업자들 간의 이제 속도 차이가 굉장히 컸어요. 저는 데이터 라벨링 일만 벌써 거의 3년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는 거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니까 타타타타타 그냥 치면 되거든요. 근데 유독 느린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처음 하셔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컴퓨터가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성격이 느긋하셔서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제일 느린 사람하고 제일 빠른 사람하고 차이가 한 2배에서 한 3배 정도?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요만큼 일하고 누구는 이만큼 일했는데 저 오늘 주신 거 다 했는데 일 더 주세요 그러면은 일을 더 많이 하고도 똑같은 돈을 받는 거잖아요. 불공평하단 말이에요. 이 회사도 인식을 해가지고 작업을 제일 많이 하신 분한테는 저희가 뭐 따로 선물을 드립니다 하면서 뭐 USB 메모리라든지 음료수를 사준다든지 뭐 그런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회사들도 일주일 동안에는 적어도 이만큼은 넣어야 되라고 예상하는 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이제 연차를 쓸 수가 있잖아요. 돈은 나오는데 그냥 공짜로 쉴 수 있는 하루가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 6개월 일한다 그러면 총 6일 동안 나는 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모아서 뭐 여름 휴가로 쓰는 사람도 있고, 집에 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거를 급하게 쓰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면 나는 뭐 다른 회사에 면접을 봐야 된다. 그러면 그날에 이제 휴가를 쓰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계획이 없는 사람들은 보통 금요일에 연차를 쓰더라고요. 월화수목금 5일만 일을 하는데 금요일을 쉬어버리면 4일밖에 일을 안 하거든요. 조퇴하는 느낌? 네, 금요일날 쉬는 사람들이 그렇게 좀 있다 보니까 뭐 물량을 좀 일찍 달성하면은 금요일 날은 뭐 30분 일찍, 뭐 1시간 일찍 퇴근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약속을 했지만 이루어진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천장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는 냉방 방식이다 보니까 어떤 자리는 바람이 직방으로 내려, 제 자리가 그랬거든요. 너무 춥고, 어떤 사람은 에어컨에서 좀 멀리 떨어진 자리다 보니까 너무 덥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뜻한 자리로 바꿔주세요, 시원한 자리로 바꿔주세요 해가지고 자리를 바꾸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었고요. 사람에 따라서 추위나 더위를 좀 더 잘 느끼거나 덜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괜히 참지 마시고, 괜히 여름 감기 걸리면 본인만 고생을 하잖아요. 물론 바로 들어주진 않아요. 저는 한 3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어쨌든 바꿔줬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회사가 목표한 그 물량이 자꾸 달성이 안 되다 보니까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갑자기 물어봐요. 지금까지 몇 개 했어요? 그러면 작업하다 말고 이제 일일이 다 개수를 세야 되는 거예요.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줄 쳐져 있는 거 격자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그리드라고 하는데, 그리드 안에 도형이 있으면 한 개로 치는 거예요. 근데 좀 도시가 빽빽하게 집들이 몰려 있으면은 그 그리드 하나 안에 도형이 되게 많을 수도 있는데, 많건 적건 간에 그걸 한 개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촌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몇 개만 그리면 끝나는데, 도시 작업하는 사람은 며칠씩 붙잡고 있거든요. 그 개수도 좀 프로그램을 좀 잘 만져가지고 자동으로 개수를 세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 좋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사람이 일일이 다 세는데 많이 불편했습니다. 자, G사는요, 문제가 뭐냐면 이 QGIS라는 프로그램을 처음 써봐서 이 프로그램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관리자가 본인이 평소에 일하는 스피드로 이 메뉴 들어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막 빠르게 설명을 하더라고. 그것도 한 번밖에 설명을 안 해요. 그래 놓고 이제 자기 할 일 하러 가버리니까 작업하다가 뭐가 안 되면 멈추잖아요. 뭔가 작업이 안 되면 바로바로 물어봐서 작업이 진척이 되게 해야지. 원래 관리자는 관리만 해야 돼요. 관리자가 입력까지 하면은 그냥 작업자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관리자가 자기 일도 있으면서 저한테 이제 일을 또 따로 시키고 그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체크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정신 없는 거죠. 그 사람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긴 하지만 너무 바쁘니까 물어보기도 좀 미안하고, 그래서 카톡이나 문자로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바로 답변이 안 되고 15분, 많게는 1시간 그 이후에 답변을 해줘요.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쨌든 일은 계속 해 나갔습니다. 이 안양이라는 이 지역이 정확하게는 이제 평촌인데, 지식산업센터는 뭐 대부분 지하에 구내식당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먹거리들이 많은 동네기는 해요. 근데 그 먹거리들이 하나도 맛이 없어. 가산 디지털에서 점심 먹을 때도 맛있기는 한데 너무 비싸, 이런 집은 있었어요. 근데 안양은, 그러니까 안양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일했던 그 건물과 그 주변 일대만 말하는 거긴 해요. 여기는 비싼데 맛이 없어. 맛이 있으면서 비싸면 그래도 이해라도 가는데, 비싸면서 맛이 없네? 뭐지? 뭐 급여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하긴 하겠지만 여기가 제일 낮았거든요. 근데 점심값이 막 9,000원, 만원 막 이러다 보니까 매일 그 점심값으로 나가는 돈이 굉장히 아깝더라고요. 네이버 지도라든지 배달 어플이라든지 그런 거에 보면 어떤 메뉴는 맛있었고 어떤 메뉴는 별로고 점수 다 있잖아요. 그거 보고 가면 되지 왜 맛없다 그러냐. 네이버 지도에 등록이 안 된 가게들도 꽤 있었고요.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점수가 좋은 것들만 위로 쭉 올려놓고 나쁜 평가를 한 거는 저 밑에 있어요. 한참을 내려야지 볼 수가 있는데, 점심시간 1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짧습니다. 좀 걸어서 나가서 먹고 돌아오면은 양치질 하면 바로 업무를 시작해야 될 정도로 좀 빡빡한 시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회사의 문화 자체가 작업을 끝내놓고 보니까 좀 별로야. 안 되겠어, 요거를 좀 고쳐야겠어, 작업 방식을 좀 바꿔야겠어, 이러면 처음부터 다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거를 이제 입력을 하라 그래서 했는데 그게 총 2,600개예요. 그래서 한 100개 정도 입력을 했는데, 상무님이 딱 보시기에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될까?
하면서 내가 여태까지 입력한 게 싸그리 없어지고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처음부터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주시고 그 다음에 그걸로 쭉 가면은 이제 더 이상 수정이 없는 걸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대리가 쓱 와가지고 사장님이 시키시면 다 해야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왕이긴 하지. 근데 그렇게 끝도 없는 요구를 다 맞춰주면은 지금 가뜩이나 입력할 것도 많은데 어느 세월에 이걸 입력을 하냔 말이야. 2600개가 또 한 번 2600개 입력하면 5200개가 되는데 이 회사도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PC들이 다 그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 있고요. 더 심한 거는 USB 포트나 심지어 모니터 연결하는 HDMI 슬롯에도 다 테이프를 붙여놨어. 외부 저장기기 연결하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막상 작업을 하다 보면은 여기 있는 데이터를 저 사람 PC한테 옮기고 막 그럴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허가해준 그 데이터 전송용 디스크가 있어. 그거 외에는 다른 저장 장치 쓰면 안 돼. 그거를 빨리 가져와서 내 거에 넣고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전송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나는 막 한두 시간씩 기다렸다가 받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윈도우에서는 zip 파일은 압축을 하거나 풀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뭐 RGB나 뭐 반디집 이런 데서 압축한 파일 중에 가끔 윈도우에서 압축을 못 푸는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접근이 제한된 PC에는 프로그램도 함부로 못 깔아요. 허가된 프로그램만 설치할 수가 있어. 나중에는 압축을 푸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려서 그냥 압축 파일을 바로 열어가지고 그 안에서 파일 막 검색하고 그런 식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캐드에서 만들어진 그 도면이 있거든요. 그 도면에 나온 도형 그대로 지도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입력을 하다 보니까 삐뚤빼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도면을 이렇게 지도 위에다 올려놓고 반투명하게 만든 다음에 그거 따라서 그대로 따면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라벨링에서 하던 이미지 라벨링하고 거의 비슷한 작업이었는데 근데 그거를 하려면은 도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도면이 PDF로 변환해서 저장된 경우도 있고 그 PDF를 한글 파일에다 넣어서 저장한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도면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돼요. 근데 어느 폴더에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 일일이 폴더 하나하나 다 들어가 봐야 돼. 어떤 형태로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여러 페이지로 되어 있으면 한 페이지씩 따로따로 PDF로 저장을 해야 돼요. PDF를 한 장씩 한 장씩 분리하는 웹사이트나 프로그램이 있다고 듣긴 했는데 보안상 접근이 좀 제한된 PC를 쓰다 보니까 그런 편리한 도구가 있음에도 쓸 수가 없어요. 몇백 장을 한 장 한 장 다 PDF로 인쇄를 해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진짜 비효율의 끝판왕이었다. 하지만 무슨 상관이요? 월급만 받으면 되지. 이 일의 그 피로도는 어느 정도인가? 그것도 중요한 정보죠. 푸사 같은 경우는 법률 문장 자체도 되게 딱딱하고 지루한데 글을 읽으면서 계속 복사 붙여넣기 하는 작업이 너무나 단순하고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졸렸어요. 오전 9시에 이제 출근해가지고 막 열심히 작업하다 보면은 오전 10시쯤에 막 졸음이 쏟아져.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오면 또 졸려. 그리고 오후 한 3시, 4시 되면 또 졸려. 4시 이후에는 퇴근 시간이 가까우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일을 하는 거죠. 사실 데이터 라벨링에서 제일 큰 적은 지루함과 졸음입니다. 이거를 극복해내야지 이쪽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에 경력이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와 이거 진짜 졸리더라고요. 엘사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글자가 아니라 그림이잖아요. 계속 점만 찍으면 되는데 건물이 막 빽빽하게 있고 막 이게 똑같은 작업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졸려요. 그다음에 G사 같은 경우에는 단순 반복 작업이 많았어요. 이 일도 상당히 졸려가지고 그 회사 밖에 이제 복도가 길게 쭉 있거든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졸음이 깨요. 엘사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쯤에 있는 테라스라 그러죠. 그런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공기도 좀 쐬고 거기 또 운동기구가 있어요. 그랬더니 졸음이 좀 깼습니다. G사 같은 경우에는 복도 옆에 휴게실이 있기는 한데 다른 사람이 거기 들어가 있으면 왠지 거기 껴있기가 좀 그렇기도 하고 편의점 갔다 오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심값이 비싼 동네였기 때문에 편의점에 가서 또 뭘 사 먹으면은 결국 내 월급이 깎이는 셈이죠. 이런 단점이 있는 대신에 이런 장점도 있다. 그런 걸 또 보여드릴 건데 푸사 같은 경우에는요 사무실 안에 그 중고등학교 때 사용했던 그 보관함이 있어요. 문 열고 이렇게 열쇠로 잠그고
거기다가 이제 필요한 물건들을 넣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방이 많이 가벼웠고, 저는 회사에서 양치질도 하고, 컵도 사용하고, 왜냐면 종이컵은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플라스틱이고 다 이제 환경 파괴를 하는 주범이니까, 뭐 사탕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보관할 장소가 필요했는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이 회사에서는 딱히 복지가 없었어요. 근데 엘사는 그래도 좀 괜찮은 회사처럼 이제 탕비실이 있었어요. 근데 퇴근할 때쯤 되면은 쥐도새도 모르게 누가 그걸 싹쓸이를 하더라고. 그거를 집에 갖고 가서 먹나봐. 근데 그렇게 다 없어지면 그것도 다 돈인데, 원래 이틀치 정도 먹을 거라고 채워놨는데 하루 만에 다 없어지면 회사 사람들도 먹개비 있나? 이런 생각 할 거란 말이에요. 이걸로 졸음을 깨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이거 없어지니까 굉장히 힘들다. 한두 사람의 빌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곤해진다. 그다음에 정수기는 찬물, 더물, 얼음 다 잘 나왔고요. 저는 김밥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침에 출근할 때 김밥을 한 2줄 정도 사서 냉장고에 넣어놔요.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었는데 이게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지각을 크게 신경을 쓰는 회사가 아니었어요. 그냥 카톡에다가 저 이런 이유로 늦었습니다. 그러면 아 그래요? 하고 그냥 넘어가는 수준이었거든요. 이런 회사가 사실 많지 않은데. 그리고 그 관리자가 아까 그 까칠한 그 관리자 말고 차장님이신데, 사람들 회의실에 뭐라 그래가지고 혹시 일하면서 뭐 힘든 건 없어요? 뭐 우리가 해줄 건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토로하는 그런 장이 있어. 그러면은 당장은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일단 내가 어떤 상황 때문에 좀 불편하다 그러면 불편함을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좀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거든요. 되게 충실하게 답변해 주셨고 그런 부분이 좋았다. G사도 사무실 하나를 원룸같이 통으로 쓰는 회사여가지고 뭐 탕비실이 따로 있지는 않았지만 커피, 차, 정수기 이런 거 다 제공이 됐었고, 핸드폰 충전기 뭐 선물로 들어왔나봐요. 이것도 일일이 살려면 또 돈인데, 요즘같이 스마트폰이 휴대가 필수인 시대에는 그 출근할 때는 완충이었어도 퇴근할 때쯤 되면 막 50% 40%밖에 안 남거든요, 배터리가. 제 거는 쓴 지 좀 오래돼가지고 이제 충전력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었어요. 이거 중간에 누가 또 뭐 케이크를 사와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나눠주기도 하고, 이거 음료수도 가끔 쏴주고, 이런 게 되게 인간적이었다. 끝나는 날에 그냥 잘 가 이러고 끝나는 회사도 있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회사도 있고, F사에서는 제가 관리자분들하고 같이 점심을 먹기도 했고, 우리 어디에 또 만날지 모르는데 웃으면서 막 악수라도 하고, 그 물량이 계속 그 목표 달성을 못하다 보니까 마지막 날까지 6시까지 꽉꽉 채워서 퇴근을 했고, 컴퓨터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성격 까칠한 사람이 또 잔소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 사람은 그냥 성격이 그런가 보다. G사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날에 그 점심을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하루 정도는 그래도 점심 같이 먹는구나 이러면서 좀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돈을 제일 많이 줬던 것은 L사였고요. 그 다음이 이제 F사. 금액이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이거 G사 같은 경우는 제일 적기는 했는데 노는 거보다 일하는 게 낫잖아요. 그죠? 어차피 한 달짜리라고 각오하고 했던 일이고, 뭐 지금도 잡코리아라든지 알바몬 같은 데 들어가면은 데이터 라벨링, 뭐 인공지능 학습 이런 식으로 사람을 계속 뽑는데 페이가 되게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막 월 240, 250 이렇게 주는 회사도 있고, 뭐 건당 막 몇백 원 막 이렇게 주는 회사도 있고, 최저시급 주는 회사도 있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일을 하세요. 저는 하루에 그 버는 돈을 그냥 10만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루 놀면 10만원이 없어지는 거고, 월화수목금이다 그러면 50만원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조금 더 좋은 조건의 회사가 나타나면 갈아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계약직은 사실상 알바나 다름없기 때문에 내가 꼭 그 기간을 다 다닐 필요는 없어요.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면 끝까지 다니길 바라긴 하겠지만, 2026년에 데이터 라벨링은 주로 어떤 데이터를 다룰까, 그거에 대해서 개인적인 뇌피셜이긴 하지만 몇 가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쪽은 아무래도 이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라서 내가 실수로라도 잘못 입력하면 그게 나중에 누군가에게 해가 될까봐 두려워서 사실은 제가 피했던 분야인데, 꼼꼼하게 일을 하면 그런 일이 생기진 않겠죠. 그래서 내년에는 의료나 바이오 쪽에 일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주 항공 분야, 이런 쪽으로 일을 해보는 것도 재밌겠다. 재테크랑 관련된 데이터 라벨링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규모로 회원 정보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뭔가 의미 있는 데이터를 뽑아내고 싶어 하거든요.
내년에는 이런 분야가 좀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컴퓨터에 가만히 앉아서 일하는 일을 좋아한다 이러면은 정말 추천하는 직업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경력이 많이 쌓여도 그 돈을 더 많이 주고 막 그런 일자리는 아니다 보니까 좀 불안정하기는 해요. 입에 풀칠할 정도의 일은 된다. 단순 반복 입력이기 때문에 뭐 고급 스킬이 필요하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QGIS 같은 거는 좀 배워야지 쓸 수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입력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익숙해진 사람 말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만큼 편한 프로그램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데이터 라벨링 쪽에서 많이 쓰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니까 사용법을 익혀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